여러분 안녕하세요. 페인트 마켓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수제 초밥 전문점을 지금 오픈 예정인 곳인데 저희가 바닥 공사를 좀 하게 됐어요. 이 바닥 공사하는 과정을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건데, 바닥을 보면은 바닥이 상당히 안 좋아요. 별도로 미장을 해놓은 바닥도 아니고 이게 지금 막 울퉁불퉁 많이 파여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위에 최종 마감은 컬러 에폭시를 할 건데, 이 상태에서 컬러 에폭시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손이 상당히 많이 가겠죠. 파져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메꿈 작업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좀 울퉁불퉁한 면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좀 잡아야 되고. 여기는 제가 이제 판단을 해 보니까 이 컬러 에폭시 마감했을 때 마감이 깨끗하게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평 몰타를 한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컬러 에폭시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작업의 어떤 방법을 저희 이제 잡았어요. 잠시 좀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막 파져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컬러 에폭시를 바로 진행을 하게 되면, 컬러 에폭시 작업 방법은 하도, 중도, 상도예요. 하도, 중도, 상도를 하는 것이 가장 잘 나와요. 마감의 품질이 좋죠. 근데 보통 보면 하도만 하고 뭐 중도 생략하고 상도만 하거나, 또는 하도도 대충 한 번 하고 상도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마감의 품질이 안 좋죠. 그렇게 작업을 했다가 잘못돼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사실 저조차도 작업을 빨리 진행을 하고 싶고, 인건비도 줄여야 되고 자재비도 줄여야 되고, 그게 아마 공사하는 사람들의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바닥 공사만큼은 정말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닥은 시공을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항상 몸 급하거든요. 사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제 오픈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바빠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머리를 잘 짜셔가지고 그 스케줄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할 거를 꼭 하시는 게 나중에 가서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비용을 아끼는 길이에요. 저도 과거에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을 한 적이 많죠. 결국은 다 제가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공사만큼은 제가 항상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내 바닥뿐만 아니라 옥상 바닥 그런 거 할 때 항상 긴장을 해요. 항상, 아직도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도 아직도 긴장을 해요. 왜냐면은 자칫 실수하면 문제가 생기거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바닥 공사만큼 쉬운 것도 없어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제 지킬 것만 잘 지키고 하시면 되고, 이렇게 파진 데가 많아요. 상태 엄청 안 좋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메꾸는 방법을 쓰죠. 보통 이거 갈아낸다고 하면 이거는 시간 낭비죠. 이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면 상태에서 메꾸는 방법은 한 두 가지가 되는데, 하도를 했을 때와 하도를 하지 않았을 때. 하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수용성 하도 그런 걸로 이제 한번 발라주고, 그러고 나서 그거 마른 다음에 DR백이라고 하는 속경 몰탈로 하시면 돼요. 요즘 여름철에는 금방 말라요. 건조 시간 한 1시간 정도 마를 거예요. 만약에 소속경 보수 몰탈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뭐 에폭시 40 정도로 이제 메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에폭시 하도를 2회 하고 나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컬러 에폭시 중도 하고, 그 다음에 컬러 에폭시 상도,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이제 저희는 조금 거친 면도 있고, 저쪽에 보면 여기도 울퉁불퉁하죠. 그런데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좀 떨어뜨린 것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갈아주고, 그리고 나서 하도를 한번 하고, 하도는 에폭시 하도가 아닙니다. 수평 몰탈용 하도예요. 그러니까 수용성 하도라고 보면 돼요. 그 하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평 몰탈하고, 그 다음에 컬러 에폭시 진행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건데, 제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기계는 사무용 청소기죠. 이거 렌트도 해주는 데가 있어요. 렌트 해주는 곳 있으니까, 혹시 수도권 쪽에서 그 렌트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요. 이런 기계도 렌트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건데, 이거는 편하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날도 종류가 여러 타입이에요. 이게 지금 좀 거친 날인데, 바닥 날들이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틀려요. 이게 좀 곱게 갈리겠죠. 그렇죠? 종류가 많아요. 핸드그라인더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 면적이 크지가 않는데 좀 빨리 해야 돼서 제가 이 기계를 쓸 건데, 지금 여기에 전력이 딸리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고 청소까지 했어요. 엄청 덥고 힘드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수평 몰타를 해야 되는데 수평 몰타를 바로 올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올리면 당연히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수평 몰타를 바로 올리게 되면 기포가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수평 몰타용 하도를 하는 거죠. 하도도 바닥면에서 흡수하는 정도가 다 틀려요. 신축 바닥 다르고 오래된 바닥 다르고 다 틀리거든요. 갈아보니까 바닥이 엄청나게 물러요. 그리고 가는 작업도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바닥이 누르면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바닥이 그냥 확확 파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그라인더 작업이 사실 힘들죠. 좀 단단한 바닥 같은 경우는 그 연삭돼서 나가는 정도가 적기 때문에 그 연삭하기가 좀 괜찮은 편인데 너무 딱딱해도 또 힘들어요 사실. 하도 작업을 이제 할 건데 하도는 저희가 이제 이걸 써요. 한젠 마스터 프라이머, 이걸로 바르면 되죠. 일단은 저희 이제 개봉된 게 있어서 개봉된 걸 이제 쓰고, 하도는 바닥면이 어떤 바닥이냐에 따라 다 틀려져요. 혹시 기존의 에폭시 바닥이라든지 또는 뭐 좀 부착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바닥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이머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같은 경우는 수용성 맞는 프라이머가 따로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수용성 일반 이 프라이머를 사용하면 되겠죠. 묽어요. 뭐 완전 물처럼 물려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닥에 바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벼명로라 또는 뭐 유성 롤러로 쓰시면 돼요. 이건 이제 벽면에 묻으면 안 되는 부분들은 붓질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롤러를 쭉 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하도 작업했고 그리고 나서 초석경 보수 몰탈까지 이제 한 거예요. 했는데 저랑 함께 바닥을 좀 살펴볼까요? 저희가 이곳에는 수평 몰탈을 하고 칼라 에폭시로 마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초석경 보수 몰탈로 안 메꾸고 수평 몰탈로 그냥 좀 깊은 부분은 두껍게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가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마르고 나면 이제 수축이 이제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조금 살짝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두껍게 되면 크랙이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크랙 같은 거 보수하고 다시 이제 수평 몰타 완전 건조된 다음에 하도 작업을 하고 에폭시 퍼티로 그때 이제 에폭시 퍼티로 가는 거죠. 하도를 에폭시 하도를 분명히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에폭시 퍼티로 어느 정도 다 잡아주고 그렇게 하고 칼라 에폭시 마감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잡아놓으면 수평 몰타 작업이 조금 쉽고 그 다음에 양도 좀 덜 들어가죠 어찌 보면. 네. 근데 제가 이제 양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깊은 곳은 메꿈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이제 해놓은 거고요. 메꾸지 않고 수평 몰탈로 먼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크레이 간다거나 깊은 곳을 에폭시 퍼티를 메꾸는 방법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상황에 맞게 하시면 돼요. 상황에 맞게. 만약에 이곳이 칼라 에폭시 마감이 아니고 수평 몰탈을 마감을 하고 그 위에 에폭시 코팅이라든지 아니면 두께를 올려주는 에폭시 라이닝으로 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바닥에 보수할 것은 최대한 보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평 몰탈이 거의 다 마감이고 그 위에 투명한 에폭시 코팅이나 라이닝이 올라가면 바닥 상태가 다 비치잖아요. 바닥의 질감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니까 빈티지 작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평 몰탈로 완벽하게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밑 바탕 작업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혹시 뭐 크랙 간 곳이 있다면 그 크랙도 수평 몰탈이 뭐 웬만한 것들은 메꿔지는데 안으로 스며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 크랙과 모양도 그대로 나와요. 그러고 나서 투명한 에폭시를 마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전처리 작업을 해주고 나서 수평 몰탈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초속경 보수 몰탈 작업을 하고 나서 마른 다음에 여기다가 하도를
한 번씩 더 터치를 해놓은 상태예요. 해놓고 이번에는 이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수평물탈 작업이 되죠. 수평물탈 작업은 제 유튜브 영상에 제가 소개해 놓은 게 있는데, 수평물탈도 나오는 회사가 지금은 굉장히 여러 군데예요. 뭐 어느 회사께 좋다라고 제가 딱히 이거는 말씀드리기 힘들고, 뭐 가격대가 저렴한 것부터 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비싼 것도 있고 정말 품질이 좋은 것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페인트 메이커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을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죠. 네, 뭐 노르페인트라든지 아니면 사마페인트라든지, 노르페인트는 예글이나 빈티지 바닥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마페인트는 시멘트 됐고요. 그 다음에 테라코에서도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제가 노르페인트 대리점 관계로 예글이나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시공에 관한 부분은 제가 이제 별도로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영상도 너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한번 함께 보시자고요. 이렇게 보고 혹시 크랙 간 곳이 있으면 조금 뭐 이렇게 들어간 곳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보시도록 하자고요.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수평물탈이요. 이게 시공을 잘 하셔야 돼요. 수평물탈 시공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저한테 전화 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기포가 많이 생겼다든가, 또는 이게 뭐 강도가 제대로 안 나온다든가, 물을 너무 많이 희석을 하면은 이게 수평은 잘 잡히긴 한데 강도가 엄청 약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되고, 예글이나 빈티지 바닥용이 이렇게 이제 분말하고 액상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안에 보면 분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 분말을 이제 딱딱하게 굳혀주는, 말하자면 이제 수용성 경화제죠. 일반 물이 아니에요. 경화제, 굳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주제 경화제,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이 안에 분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뭐 비닐에 들어있는 그런 회사도 있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 액상을 다 부어요. 붓고 그 다음에 이 분말을 넣고 섞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넣어서 섞어서 그 점도로 바닥에다 부어서 바닥에 이제 미장을 하겠죠. 바닥에 보통 이제 양고대나 그런 거 있죠. 고대 그런 걸 보통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얘가 좀 뻑뻑해요. 그러니까 수평이 알아서 쫙 제대로 스스로 잡히지는 않아. 그 고대질을 쭉 하는데 고대 칼자국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 나오면서 이제 간지라고 하는 걸 내는데, 간지가 뭐냐면 텍스처죠. 질감인데 뭐 부드럽게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좀 요란하게 현란하게 좀 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공간의 상황과 고객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보통 시공을 해 나오면서 분무기로 물을 살짝 뿌린 다음에 위에다 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살짝 문질러 주면 그 모양이 나와요. 그렇게 시공을 전체적으로 다 해놓고 완전히 마른 다음에 코팅을 하시든지 라이닝을 올리면 그 모양이 확 살아나는 거죠. 그게 이제 빈티지 시공하는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저는 액상을 넣고 별도로 또 액상을 또 넣어요. 바닥에 붙어서 뜨지 않게끔. 이 빈티지가 이 수평물탈이 뜨는 경우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도를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아무리 하도를 잘 신경 써서 한다고 해도 빈티지 자체에서 뭐 강도가 조금 덜 나와준다든가 공간의 특성에 따라 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액상을 좀 첨가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닥에다가 시공을 해주면 시공을 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수평도 잘 나와요. 강도도 엄청 좋죠. 무거운 걸로 충격을 엄청 가해도 깨지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제가 그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은 시간이 좀 늦은 관계로 제가 빨리 시공을 하고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평 몰탈까지를 시공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칼라 에폭시를 올려서 마감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수평 몰탈을 해 놓고 이후에 일반 빈티지 개념으로 코팅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또는 라이닝이라고 하는 이제 도막의 두께를 대략 한 2에서 3mm 정도, 그 정도 올려서 매끈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그거는 전형적인 빈티지라고 부르죠. 그죠? 뭐 투명 에폭시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칼라 에폭시로 시공을 할 거예요.
일단 바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저희가 그때 야간 작업을 하면서 좀 늦게까지 했는데 사실 야간에 작업을 하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고 이 감각이나 그런 것들이 주간보다는 많이 떨어져서 시간이 많이 촉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야간에 작업을 했는데 보세요. 이 바닥에 이 얼룩얼룩한 이런 모양들이 빈티지 코팅이나 빈티지 라이닝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질감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텍스처가 되는 거죠. 그 페인트 시공하는 사람들 용어로는 간지를 뭐 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는데 이 위에 에폭시 투명을 올리게 되면 코팅이 됐든 라이닝이 됐든 올리게 되면 이제 간지가 확 살죠. 이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감이 되는 거고 빈티지로 시공할 경우에는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저희는 이 상태에서 칼라 에폭시로 마감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 위에다가 하도 작업을 할 거예요. 하도를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칼라 에폭시 시공을 할 건데 바닥을 좀 보자고요. 이렇게 보면 저희가 시공을 할 때 보통 작업 도구로는 민자로는 이렇게 양고대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톱날 헤라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 좀 가까이 좀 보여줘 보세요. 톱날 헤라 자국이 남죠, 살짝. 그쵸? 만약에 이 위에 라인, 그러니까 에폭시 라이닝이나 에폭시 코팅 투명을 시공을 해서 써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런 톱날 자국이 나오면 보기 싫겠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마감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양고대라든지 민자 래끼 같은 걸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는 여기 바닥이 상당히 안 좋은 바닥이었거든요. 이 평활도도 너무 안 좋고 바닥도 갈기 작업을 해보니까 아주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이제 그래서 이 바닥의 두께를 어느 정도 좀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5mm짜리 톱날 스텐 래끼로 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짝 자국이 이제 남는 거죠. 상관없죠. 왜냐하면 칼라 에폭시 올라갈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투명으로만 마감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민자 래끼를 이제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바닥에 그 접착을 굉장히 강하게 잡아주는 제품을 가지고 여기 이제 수평물탄 시공을 할 때 별도 액상을 이제 첨가해서 제가 작업을 했거든요. 그 제품 이름이 파워 멀티가드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 이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일단 저희가 이제 요거를 테스트를 한 다음에 또 매꿈 작업을 이제 어느 정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코너 부분 쪽에다 제가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자, 이런 정도예요. 크랙이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을 해보자고요. 가운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자, 이 정도면 여기 약간 깨지긴 했는데 자, 강도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수평몰탈 이제 전용 액상이 있잖아요. 그 액상이랑 수평몰탈 분말이랑 같이 섞어서 그리고 나서 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뭐 물을 섞는다든지 또는 시공해 나오면서 물을 섞질 않고 물을 살짝 위에다가 분무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들을 하는데 저희는 파워 멀티 가드라는 그 제품을 아예 그냥 섞었어요. 섞어가지고 시공을 한 건데 이 정도 강도는 정말 좋은 겁니다. 보통 보면은 뭐 시멘트나 그런 거를 뭐 한 3mm, 5mm 정도로 해놓고 이 망치를 두들기면 다 깨져 나가죠. 크랙 가고 그러죠. 근데 이 정도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자, 여기도 또 볼까요? 자, 이 정도. 그쵸? 자, 제가 엄청 세게 두들긴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안 깨져요. 크랙이 안 나죠? 아주 강도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하면은 하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완벽하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는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일 것 같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평몰탈이 이제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이 뜨는 하자가 너무 많아요. 이 바닥하고 부착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뜬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면 아마 뜨는 하자를 상당 부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일단 상처는 그래도 났으니까 매꿈을 해주고 하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이제 수평 몰탈이
분말하고 액상을 섞어서 쓰는 타입이 있고요. 또는 이렇게 이제 시멘트 포대 같은 그렇죠? 분말만 나오는 게 있어요. 분말만 나오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물을 섞어 쓰죠.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시공하시다 보면은 물을 과하게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간지를 좀 많이 내기 위해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물을 많이 과하게 혼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강도가 현저하게 많이 약해져요. 물을 섞어서 쓰는 포대에 들어있는 그런 수평 몰타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파워 멀티가드라고 하는 이런 제품을 함께 조금 혼합을 해서 사용하시면 강도가 상당히 좋게 나오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하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진행을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수평 몰타를 하고 나서 좀 말리셔야 돼요. 최소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 이틀 말리시는 게 나중에 이제 습기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급하게 오늘 시공해 놓고 그 다음날 만약에 뭐 칼라이프 시공한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하자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물을 많이 희석해서 쓰시게 되면 그런 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하도를 저희가 발랐어요. 회색 하도예요. 회색 하도인데 이제 말랐어요. 말라가지고 약간 얼룩 현상이 있긴 있는데 상관없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은폐만 좀 어느 정도 잘 되면은 큰 문제가 없고요. 이번에는 중도로 할 거예요. 중도. 이제 칼라 에폭시 하도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그게 이제 중도라고 그냥 불러요, 편의상. 그 다음에 하도는 일반 에폭시 투명 하도도 있고 이런 회색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런 하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가 있는 거죠. 중도, 그 다음에 상도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 상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세라믹 코팅 같은 거 그런 거 올리셔도 돼요. 그러면 스크래치나 그런 데 훨씬 강하죠. 그 대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오늘은 저희가 중도까지 해놓고 갈 거예요. 상도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장마철이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에폭시가 특히 이 라이닝 타입의 상도 같은 것들은 습기를 머금어 버리면 얼룩이 막 생겨요. 광이 죽어버리는 거죠. 습기를 빨아당겨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날은 이 라이닝 타입의 그런 에폭시 시공을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도까지 사실 크게 상관없겠죠. 어차피 상도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도하고 중도까지만 해놓고 가고 내일 와서 마지막 이제 상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뭐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기 좀 잠깐 보여주세요. 이게 중도예요. 정확한 명칭은 예글이나 칼라 플로어 하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경화제죠. 큰 게 주제 경화제, 주제 경화제. 여기 시공할 거는 이런 화이트 그레이요. 화이트 그레이. 요거를 한 통씩 농화제에다가 넣고 혼합을 먼저 해 놓는 거죠. 해놓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 혼합된 경화제를 주제에 넣어서 정확하게 2분간 끈 다음에 바닥에 쫙 부어서 그냥 롤러로 빨리 시공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저희는 일단 작업을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작업까지 끝나고 그리고 나서 바닥 샌딩 작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를 또 했죠. 그러니까 손이 참 많이 가요. 대충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소위 이제 이런 시공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많이 체크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결과물이 아무래도 잘 나오겠죠. 비가 한 5일 정도 와가지고 습도가 상당히 높아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상도 마감을 하시게 되면 간혹 가다가 상도가 습기를 머금게 되면 얼룩이 생기죠. 습기를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날은 상도를 시공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마지막으로 상도를 시공해야 되는데 에어컨을 가동을 해놨어요. 제습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일반 에어컨 모드로 해서 가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습기를 머금고 나중에 이제 광이 죽는 그런 현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이나 또는 장마철 또는 한겨울에는 이 바닥공사 같은 것들이 사실 작업이 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죠. 전체적으로 샌딩 자국이 좀 나올 거예요 아마. 잠깐 보여드릴게요. 샌딩을 살짝 해가지고 바닥면을 수평 몰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제 그 위에 하도, 중도, 그 다음에 샌딩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청소까지 한 거죠. 네, 최종 이제 상도를 올리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상도를 잡아주면 되겠죠.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전체적으로 면적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에요. 큰 면적은 아닌데 이제 저 안쪽하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상도 시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도 시공하는 방법은 뭐 너무 많이 그 영상에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공 뭐 과정이라든지 그냥 다 된 그런 모습을 찍어서 사진 촬영을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합니다. 드디어 컬러 에폭시 화이트 그레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모양이 예쁘네요. 상당히. 네, 상당히. 컬러 에폭시 광이 좀 많이 나요. 광이 좀 많이 나고 그 시공해놓고 나면 매끈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중력은 잘 굳었고요. 잘 굳었고 하루 지났고 보통 이제 하절기에는 하루 정도면 말라요. 근데 무거운 걸 갖다 올려놓는다든가 그러면 자국은 좀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경화 건조가 되려면 며칠은 걸려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밟고 다니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상은 컬러 에폭시 화이트 그레이 시공 현장에서 페인트 마켓이었습니다.